윤성호 씨가 스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한 스님은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이제 법명은 받았더라고요. 뉴진 스님이라고 이제 법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식 스님은 아니고 스님에 준하는 뭐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명칭에 준하는 그 이제 스님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반향을 요즘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뉴진 스님이라는 이 개그맨 윤성호 씨는 지금 47세예요. 제가 요즘 나이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제 그 사람이 그 꽃을 피웠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의 의지대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저한테도 주지시키고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윤성호 씨는 지금 37세더라고요. 적은 나이는 아니죠. 개그맨 치고는. 근데 이 빠꾸로 굉장히 한번 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화면을 보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개그맨이 있었구나라는 건 이제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조세호 씨하고 동기래요. 조세호 씨는 그래도 비교적 좀 유명하죠. 근데 이 조세호 씨하고 동기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을 한 개그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되게 이제 반짝했다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져 있는 동안 다시 또 이제 막 그 재기를 하려고 굉장히들 노력을 하는데, 이 연예인들의 뭐, 유명세를 타다가 갑자기 이제 팬들로부터 유명해지지 않을 때, 가려질 때, 이때가 가장 두려운 모양이에요,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막 뜨다가 갑자기 이제 팬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시야에 사라졌을 때, 그때가 굉장히 두려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반짝했다가 이제 사라지죠. 그렇죠? 다시 재기하기가 좀 힘들고,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 이제 그 연예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성호 씨도 이 반짝했다가, 이 빠꾸로 반짝했다가 사라졌을 때 굉장히 또 몸부림을 친 모양이에요. 여기 같이 이제 머리를 깎은 친구가 김인석이라는, 이분도 이제 개그맨이죠. 아마 비슷한 연배일 것 같은데, 이 둘이서 또 이렇게 빡빡을 깎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TV, 그러니까 관객들로부터 시야에 사라졌을 때, 팬들로부터 시야에 사라졌을 때 아마 몸부림을 치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이 김인석이라는 개그맨은 대머리가 아니잖아요. 대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머리인 윤성호 개그맨하고 보조를 맞춰서 한 팀을 이뤄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본인도 대머리처럼 이렇게 백구를 쳤던.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의 어, 인기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가 이제 좀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재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 진짜 그 먹고 살 형편이 안 된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막 잘 나갈 때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데, 갑자기 이제 그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때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의 재기의 몸부림이 거의 그 전쟁터의 전사와 같은 그런 정도의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이 윤성호 개그맨을 이제 좀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연예인들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삶에, 이건 뭐 인기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느꼈는데, 이게 역시 이제 윤성호 씨 이 개그맨도 이 밖으로 번쩍 뜨고 인기가 이제 사그러들었을 때, 팬들로부터 시야에 가려졌을 때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쳤더라고요.
뭐 중국에 가서 잠깐 모델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복면가왕이라는 데 이제 나온 장면인데, 여기도 이제 뭐, 그 노래를 잘하는 연예인들이 여기 이제 가끔 끼는데, 되게 환불 간 사람들이 여기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돈이 궁한 연예인들을, 어, 이렇게 반짝 출연한, 카메오로 출연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 역시 윤성호 개그맨도, 인기가 사그러들었을 때, 생활을 못할 정도의 형편이 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이것저것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윤성호 개그맨의 행보 중에 본인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DJ를 해야 되겠는데 이 DJ를 하려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DJ를 좀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DJ 전문 공부를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돼버릴 거예요. 코로나. 그죠? 근데 이 코로나 때는 우리도 다 힘들었잖아요. 못 만나게 하니까. 그죠? 우리 벌써 뭐 잊혀졌는지 모르지만 전혀 만나지도 못하게 하다가 조금 풀어진 게 5명까지 만나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도 없이 사무실에 뭐 있어봤자 만나질 못하게 하니까 사무실을 뭐 거의 폐쇄시키다 했잖아요. 저기 관공서에서. 그래서 5명씩 모이게 했을 때 5명씩은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몸깨달을 하자 그래서 김치환 사장이 이제 몸깨달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접촉 금지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아마 뉴스킨이 활력을 잃지 않는 동력을 이제 몸깨달로 많이 유지를 했는데 이제 김치환 사장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는. 근데 역시 이제 이 윤성호 씨도 이제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공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돈 벌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뭐 가끔 알바식으로 들어오던 행사도 안 들어오고 수입이 그냥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뭐 책상 밑에 그 작은 공간이 가장 편안했대요. 그 우울증에 시달릴 때. 그래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았었던 적도 있다 그래요. 그 한번 제가 그 개그맨 윤성으로 빙의를 해봤어요. 먹고 살 만한 그런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상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음, 삶의 희망은 있었을까? 그런 것을 빙의를 해봤을 때, 고통이 말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윤성호 씨가 이 뉴진 스님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만, 뭐 동남아에서 이제 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잠깐 이제 동영상을 봤어요. 그, 이 윤성호 씨가 뉴진 스님이라는 그 법명으로 이 클럽에서 디제잉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여기에 이제 이 외치는 가사가 DJ 할 때 가사가 조금 재밌긴 해요. 뭐 쇼미더 이 미더라는 게 이제 믿는 불교 미더 그죠? 조금 이제 그 시에서 쓰는 식구에서 쓰는 이제 중복법을 많이 썼죠. 근데 미더라는 영어와 한국어 불교 미더라는 미더는 한국하고 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오빠 몇 살 관세음 보살, 너는 몇 살 문수 보살, 뭐 이렇게 이제 어, 이러면서 이제 디제잉 하는 걸 이제 들었는데 그 청중들이 대단하게 열광을 해요. 그래서 이 디제잉이 굉장히 독특해서 특히 그 대만에서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만에서 지금 뭐 예약된 콜이 뭐 올해가 벌써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인이 굉장히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못해서 책상 밑에서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던 시기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인생이 확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일어서 좀 잠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주민문학 시간에 이제 이 인성호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 이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 류진 스님, 윤성호 씨의 활약 때문에 신도수가 갑자기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신도수가 늘었다고 하기보다는 관심도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방문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3배나 증가했대요. 그게 아마 이 개그맨 윤성호 씨의 뉴진 스님 활동 덕이다라고 이제 그 조계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만과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열광적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불교계 쪽에서도 이 윤석호 씨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막 활용을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윤석호 씨에 대해서. 왜냐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뭐 거기서도 클럽 하는 사장들이 이 윤석호 씨의 인기를 알고 콜을 했는데 그래서 몇 번 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너무나 조금 불교계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 종교스럽진 않거든요, 사실은. 장소도 클럽인데다가 그다음에 뭐 너는 몇 살, 뭐 문수보살 이런 식으로 조금 비아냥거리는 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보면 한국과 대만의 시각과 태국과 말레이시아 시각 차가 정반대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결과는 대만과 한국은 불교 관심도가 높아졌고 불교 신도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어느 국가의 시각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어느 국가의 시간이 전향적이냐 우리가 본받을 만하냐 이것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이제 그 뉴진스님 포스터는 이게 대만의 지금 공연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꽉 찰 정도로 지금 공연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그맨 윤성호 씨는 본인이 개그맨으로 잘 나가던 빠꾸 시절보다 훨씬 그 몇 곱절, 한 10배에 달하는 그런, 지금 인기를 지금 구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전에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유퀴즈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제 그 찾아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펑펑 울더라고요. 그 1년 전에 자기가 책상 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보냈던 시절이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그게 그대로 이제 그 울음으로 이제 복받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때 이제 많이 생각을 했대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다짐을 한 거죠. 그죠?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다시 한번 다짐시킨 거죠. 그때 되뇌었던 말들이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난 지금 나쁜 일이 생겼는데 과거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긴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쓴맛을 느끼면 단맛을 느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본인의 그 우울증에 시달린 책상 밑에서 보내던 그 시절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긴 했지만 얼마나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냐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죠? 물론 그 책상 밑에서 그 시간 동안 어두운 것도 많이 생각했겠죠. 근데 한 가지 희망, 자기가 DJ 공부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돈까지 들여서. 그 DJ로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얼마나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DJ 할 때 이 윤성호 씨가 읊는 그런 구조들로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우울한 시절을 보냈던 책상 밑에서 보냈던 그 터널과도 같은 아주 지하와도 같은 그런 감정의 고를 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본인이 되뇌었던 아마 입으로도 많이 외쳤겠죠. 저 그 고통 속에서 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얼마나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냐.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쓴맛 단맛 다 있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또는 희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자기 인생 47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가던 빠꾸 개그맨 빠꾸 시절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연예인 생활하고 뉴스킨 생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뉴스킨을 하지만 같은 연예인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입을 실현하는 뉴스키너도 있고 어마어마한 수입을 실현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마 그 수입 면에서도 연예계하고 뉴스킨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기라는 게 뭐 우리는 사업의 그 그룹의 사이즈라고 이제 비교한다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것도 우리 뉴스캔에 좀 맞는 그 구석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쓴맛을 느끼면 단맛을 느끼고 우리는 매번 쓴맛도 느끼고 단맛도 느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과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바디바 하나를 주문받았을 때 그 벅찬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거절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이게 되는 일이야라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쓴맛, 아주 우울할 정도의 쓴맛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순간 1년 전에 개그맨 윤성호 씨처럼 책상 밑이 가장 편안한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계실 테고 뭐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아주 가장 강렬한 그런 그 신념으로 지금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저한테도 물론 해주고 싶은 얘기지만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힘든 거냐. 그죠? 얼마나 잘 되려고. 윤성호 씨는 가장 잘 나가던 개그맨 시절보다 10배가 지금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조망을 한다면 아마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인도라는 큰 새로운 시장도 있고 마인드 360이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당뇨 당뇨 챌린지 저는 그 당뇨 챌린지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폭발적인 한국의 뉴스킨이 아마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지금의 쓴맛을 아주 강렬한 단맛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간이 아마 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신념을 갖고 힘찬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오늘 이번 한 주도 굉장히 희망찬 한 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공식 험담을 험담을 참으면 리더가 되고 무사함을 깨달으면